우선 그 세 번째 숙제인 4장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 지금 5장 과제는 다 제출을 했죠. 그 발표할 때 혹시 뭐 여러분들 과제 제출한 것 때문에 뭐 참고할 게 없으면은 그 앞에 그 세 번째 4장 과제를 둘 테니까 발표할 때 참고를 해도 좋아요. 근데 아직 채점이 안 끝났으니까 그 다시 들고 가면 안 되고 오늘 이제 그 발표 끝나고 나선 다시 제자리에 그 두고 가면 되겠어요. 문제가 뭐 많지는 않아서 금방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슬라이드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슬라이드는 끄고 지금 지난번처럼 한 번에 한 4문제 정도 같이 나와서 간략하게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순서대로 한 명씩 나와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4장에 있는 문제를 볼까요? 자, 2절에 두 문제가 있었죠. 네, 그 아마 표를 완성하는 거라서 뭐 크게 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 언제 거지? 아직까지 남아있네. 그 나와서 그 발표할 때 본인 이름 옆에다가 같이 기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장에 아니 2장이 아니라 2절에 1번 맨 뒤에 있는 학생 지금 나와서 바로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2절에 8번 여기 남학생 그 다음에 3절로 가서 3점도를 그리는 거라서 뭐 그 손으로 하기가 조금 그러면 앞에 나와서 그 혹시 스크립트가 있으면 스크립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혹시 5번 3절에 5번 여학생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서 5번 4절에 5번 일단은 그 파일을 좀 복사를 해주고 저쪽 손든 남학생이 5번 하도록 하고요. 그 문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5명이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 4절에 6번까지 학생 먼저 손 들었으니까 일단은 이 5문제 먼저 진행을 합시다.
지금 표를 보시면은 먼저 처음에 그 합을 구하는 빈칸을 이제 완성하는 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게 표 1이 이제 그 합을 구한 표고요. 표 2는 이제 상대도수를 구한 표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해석해 보자면 알약을 먹은 집단이 가짜 약을 먹은 집단보다 멀미를 안 하는 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약이 멀미에 효과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510호 앞에 쓴 이름이랑 풀이랑 잘 보이나요? 방금 누가 발표했나요 혹시? 박수빈? 아, 네. 그 교수님 카메라가 교수님을 따라가서 그 발표자 목소리밖에 안 들렸습니다. 그럼 내가 발표자랑 붙어 있어야 되겠네. 네네네. 네, 지금 저쪽 510호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게 칠판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나와서 발표하는 학생들은 이제 본인이 누군지 이게 먼저 해주고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결과는 뭐 계산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여러 가지 계산기를 써서 할 수 있을 텐데요. 조금 있다가 그 R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 하고 이거는 보도록 할 테니까 혹시 내가 깜빡하면은 나한테 좀 일러주세요. 다시 이거 스크립트 보기로 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발표를 맡은 20학번 수학과 김민성입니다. 여기 이렇게 주어진 표가 있었고 밑에는 상대 도수를 이렇게 그냥 그대로 옮겨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응답에 따른 반응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교수와 대학 직원의 분포를 보면 찬성에 비해서 반대를 많은 것을 보이고 무응답이 학생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것을 보입니다. 학생은 그와 반대로 무응답이 많은 반면에 찬성과 반대는 거의 미비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거의 비슷한 결과값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처음 했던 문제랑 비슷하게 뭐 숫자 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 도수를 가지고 뭐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제 해석은 뭐 그 논리적으로 뭐 틀리지만 않는다면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코드를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4 문제인가? 우리 잠깐만. 지금 3절 문제가 먼저 볼까? 네, 20학번 수학과 이주영입니다. 저는 중간고사를 1회고사니까 퍼스트라고 하고 기말고사가 2회고사니까 세컨드라 해서 다 값을 입력해주고 산점도를 그려야 되니까 플랫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색깔을 보라색으로 해서 산점도를 그리면 이렇게 산점도가 그려지고 경향에서 벗어난 애를 이상값이라고 하니까 중간고사 18점, 중간고사 18점, 기말고사 56점 받은 값이 이상값입니다. 지금 여기 R 코드가 있으니까 이걸 같이 한번 봅시다. 자, 플랫을 사용하면 뭐 쉽게 그릴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이 그 전체 경향에서 조금 벗어나 보이는데 우리가 그 수치 값을 이제 가지고 이상점을 좀 찾을 때 물론 이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지만 박스 플랫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상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상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같은 이제 코드인데 자 여기에다가 지금 x하고 y라고 했고요. 지금은 이제 x하고 y를 이제 별도로 각각을 따로 이제 박스 플랫을 그려본 건데 지금 처음에 그린 게 x, 두 번째 그린 게 y인데 처음에 그린 게 중간고사, 두 번째 그린 게 기말고사. 네, 여기 좀 이상하게 보이는 점이 있죠. 그래서 이 점을 보면은 그 x 값 중간고사 점수가 20점보다 조금 작은.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보면 아마 18점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도 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x하고 y 사이 관계를 보는 게 여기서는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향에서 벗어나 있는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에 있던 두 문제를 이제 코드를 좀 같이 보면 첫 번째 문제는 그 일단은 도수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도수, 두 번째 행에 해당하는 도수를 데이터 1, 데이터 2 입력을 하고 표 형태로 만들려고 그 두 개의 벡터를 R 바인드를 써서 이렇게 묶었어요. R 바인드는 이제 두 개의 벡터를 행으로 이제 묶어주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이름을 각각 행의 이름을 알약, 뭐 가짜약이라고 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 TBL이라고 하는 테이블은 행에는 이름이 있는데 열에는 이름이 없으니까 열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컬럼의 이름이라고 해서 컬 네임즈라고 하는 뭐 일종의 함수 같은 건데 그 값을 뭐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표가 그 처음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던 그 표인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행의 합 혹은 열의 합을 이제 원하는 거니까 물론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런 그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행열 형태로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각각의 행의 합이나 각각의 컬럼의 합을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apply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행의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1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합을 계산하는 함수인 sum을 전달을 하면 각각의 행별로 sum을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row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숫자를 2로 바꾸면 이 앞에 있는 테이블이라는 매트릭스 행렬에 각각의 컬럼별로 sum이라는 함수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컬럼별로 합을 계산을 할 텐데 4개가 계산되겠죠. 그 값을 컬 sum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로우 썸만 먼저 계산을 하고 나서 로우 썸이 어떻게 있는지를 보면 앞에 그 행의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이제 알약 가짜약이라고 하는 행의 이름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컬럼 썸 계산을 하고 컬럼 썸의 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컬 네임즈라고 컬럼의 이름도 부여했기 때문에 좀 한글이랑 막 섞여 있어서 이게 좀 얼라인이 좀 잘 안 맞기는 하지만 컬럼의 이름별로 그 합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죠. 자, 이 값을 이제 원래 그 표와 같은 꼴로 지금 이렇게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뭐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데이터 1하고 데이터 2에다가 지금 컬럼별로 합을 계산한 것까지를 세 개의 행으로 묶었어요. R 바인드를 써서. 자, 그러면 이 지금 선택한 부분이 하나 행렬이 나올 텐데 그 행렬 뒤에다가 컬럼으로 로우 썸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붙일 건데 지금 로우 썸 자체만은 두 개의 행에 대한 그 행의 합이 나올 텐데 전체 합을 갖다가 다시 또 계산하기 위해서 로우 썸에 있는 값을 다시 합한 것까지 해서 컬럼으로 붙이고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만큼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2x4 매트릭스 형태로 있었던 거에다가 지금 여기 알바인드 쓸 때 합계를 하면서 행이 하나 더 늘었고 그다음에 뒤에 C바인드를 쓰면서 100, 100에다가 이제 200까지 합쳐져서 전체 이런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비슷하게 그 두 번째는 이제 상대 도수를 계산을 하는 건데 지금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지금 한 것처럼 TBL만 보면 그냥 도수들만 기록을 한 거죠. 상대 도수를 이제 각각의 행별로 알약과 가짜약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상대 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은 전부 다 첫 번째 행의 합인 100으로 나눗셈을 하고요. 두 번째 행에 있는 값들은 전부 두 번째 행의 합인 100으로 나눗셈을 하면 될 텐데 자, 그 과정을 이렇게 그 코드 한 번만 쓰면 되겠죠? 테이블 나누기 로우썸 하면 로우썸에는 두 행의 합이 지금 들어가 있을 테니까 나누시면은 이렇게 그 상대도수가 구해지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한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거의 하면 되니까 이거는 결과만 같이 보죠. 그래서 앞에 발표한 학생이 했던 것과 이제 비슷한 숫자들이 있는 것 같죠?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4절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4절. 먼저 SXX를 구하면 시그마 i는 1부터 저는 18학번 최희성입니다. 먼저 SXX를 구하면 시그마 i는 1부터 표본의 개수가 48이라고 알려줬으므로 이렇게 더하면 260.2고 SYY도 똑같이 구한 다음 SXY도 이렇게 구한 다음 표본 상관의 개수 R은 루트 SXX 곱하기 루트 SYY분의 SXY이므로 0.9219292가 나왔습니다. (20학번) 이미소입니다. SXX 구하는 거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 제곱해가지고 전개해가지고 시그마 xi의 제곱이랑 시그마 xi n이랑 대입해가지고 구했고요. SYI 같은 경우엔 시그마 yi 마이너스 y
바 제곱해가지고 전개해서 yi 제곱의 시그마 그리고 n이랑 시그마 yi 대입해서 구했고요. sxy는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 곱하기 yi 마이너스 y바 곱해서 전개해서 대입해서 구한 다음에 마지막 r은 s 더블 x랑 s 더블 y 그리고 sxy 대입해서 구했어요. 자, 둘 다 네, 잘한 것 같고요. 그 계산을 R로 하는 것만 한번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물론 뭐 계산기는 굳이 R을 쓰지 않아도 저기 있는 것들은 할 수 있을 텐데 그 첫 번째 5번 문제는 여기서는 사실 n은 필요 없죠. 그 여기 이 식을 이제 쓰면 되기 때문에 그 여기서 주어진 s 더블 x, s 더블 y, s xy 세 개의 값을 그 위에 있는 세 개의 변수에 이제 입력을 먼저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변수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루트 택할 때 스퀘어 루트 sqrt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 자 그래서 그 값을 r이라는 변수에 입력을 한 다음에 r을 이제 출력을 해보면 앞에 있는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0.921922가 나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일단 주어진 그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x들의 합은 sum x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입력을 했고, 비슷하게 sum y, 그다음에 x 제곱의 합이니까 sum 더블 x, 비슷하게 sum 더블 y, sum xy라고 이제 한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지금 여기 학생이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식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그 주어진 값들을 활용해서 그 이 세 개의 값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값들 계산하는 방법이 앞에 발표한 거랑 이제 일치하죠. 자, 물론 여기 계산하는 방법이 x의 합을 제곱을 한 다음에 n으로 나누어도 좋고,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n 곱하기 x 바이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자, 물론 이 녀석은 이니까 n분의 1이 지금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바뀌는 식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값을 비슷하게 계산해 보면 0.818 동일하게 나온 것 같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어, 4절의 9번 문제. 이거는 뭐 앞에 나와서 별게 할 게 없이 그냥 답만 쓰면 될 것 같아요. 별게 할 게 없을 것 같긴 하지만 9번. 앞에 있는 여학생이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증명은 우리가 강의 시간에 했던 거니까 뭐 굳이 발표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번하고 그 3번에 대한 답만 간략하게 발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해볼 학생 있어요? 저쪽 뒤에 그 여학생이 먼저 손을 든 것 같으니까 그 학생이 나와서 하도록 하고, 지금 분명한 학생들은 지금 나와서 진행을 먼저 시작을 합시다. 자,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죠. 5장은 앞에 여러분들이 과제로 냈을 건데 혹시 이거 참고하고 싶으면 어디다 둘까? 여기다 둘까요? 참고해서 발표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5장 2절의 7번 거기 남학생
그다음에 5장 2절에 13번 순식간에 들어서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여학생하고 여기는 남학생하고 비슷하게 든 것 같으니까 그 같이 나와서 같은 문제긴 하지만 발표를 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 왜 안 나오고 이공학번 수학과 인시은입니다. x1과 x2 각 변수에 주어진 값들 대입하고 명령어 사용하면 표본 삼각인수는 0.5833246 나옵니다. 네, 뭐 숫자도 잘 나온 것 같고요. 그 지금 COR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죠. 자, 그다음에 13번 4절에 13번 양진.
정춘미라고 합니다. 4절의 13번에 1번에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2번에서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표본 상관 계수는 r이랑 r 프라임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를 해서 r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sxx는 165.0588, syy는 117.0588, sxy는 90.9412로 r 값을 구해보면은 0.652424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r 값과 r 프라임 값은 같기 때문에 표본 상관 계수는 0.65424가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x는 키고 x 프라임은 인치라고 했을 때 x 프라임은 2.54x를 따르고 y는 킬로그램이고 y 프라임이 파운드라고 했을 때 y 프라임은 0.453492y라는 식을 따르기 때문에 앞에 개수가 전부 다 양수이고 이게 같기 때문에 r 프라임은 r과 같다로 해다칠 수 있기 때문에 표본 상관 계수는 r과 같습니다. 네, 계산 값만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해 보는 정도로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킬로그램하고 뭐 파운드 사이에 뭐 얼마를 곱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뭐 미터 아니면 센티미터하고 인치 사이에 뭐 얼마를 곱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모르더라도 그 음수를 곱하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동일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5장 첫 번째 문제가 그 정민, 민석, 미화 3명 가운데 수학과 김혜균입니다. 정민, 민석, 미화 중에 1, 2등을 뽑는 사건이므로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그 표본 공간은 A, B, A, C, B, A, B, C, C, A, C, B로 나오게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그 2명을 뽑는 게 아니라 1등과 2등을 이제 미화만 나오는 경우는 C, A, C, B 이렇게 2가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정민만 탈락하는 경우는 B, C, C, B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가 13번. 김주은입니다. 그 근원 사건의 확률을 다 합하면 1이 되기 때문에 비율을 계산을 하면은 각각 이렇게 확률이 나오고요. 그래서 A의 확률은 합하면 0.5가 됩니다. 그냥 산수죠, 산수. 여러분들 혹시 산수라고 들어봤어요?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구나. 자, 그다음으로 넘어갑시다. 5장 2절까지 우리 본 것 같죠? 자, 3절의 3번. 앞에 있는 남학생이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3절의 5번. 저쪽 뒤에 중간쯤에 있는 남학생,
그다음에 먼저 나와서 작성하세요. 그다음에 4절 어디 갔지? 4절에 12번. 네, 아까 손을 든 것 같으니까 여기는 두 학생 하고요. 그 저 뒤에 있는 학생까지 손 들었으니까 그 답이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는 의미로 그 맨 뒤에 있는 학생이랑 앞에 있는 두 학생이랑 다 같이 12번을 해봅시다. 그리고 15번은 조금 이따 하죠. 네. 예, 저는 수학과 유연수고요. 여기 3.3 이거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한번 풀어봤는데 첫 번째로 일단 이 문제 자체가 그 8개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카드가 1, 1, 1, 2, 2, 3, 3, 3 아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8개가 그 1을 뽑는 사건을 1이라고 2를 뽑는 사건을 2, 3을 뽑는 사건을 3이라고 제가 두고 우리가 홀수인 사건을 이제 구하려고 하니까 홀수인 사건은 근원 사건이 1이거나 2이거나 두 개인 확률이고 그거는 이제 각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으로 쓸 수가 있어서 P1 더하기 P2 이렇게 썼고요. P라고 P2는 여기 그냥 이건 그냥 대충 구하는 거죠. 8개 중에 3개니까 8분의 3이고 2는 8개 중에 2개니까 뭔가 아닌 것 같네요. 홀수니까 1하고 3일 때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P1 더하기 P3이고 그래서 8분의 3 더하기 8분의 3 해서 8분의 6으로 풀었고요. 두 번째도 좀 빨리 해보면 이번에는 그 근원 사건을 이제 8개의 카드니까 얘네들 다 이름을 정해줘서 1, 2, 3, 4, 5, 6, 7, 8이라고
각 근원 사건을 잡았고요. 이때 홀수라는 거는 이 1, 2, 3이 1일 테고 이 6, 7, 8 맞나요? 6, 7, 8이 이제 3일 테니까 홀수라는 건 1, 2, 3, 6, 7, 8을 이제 뽑는 사건이 될 거고, 이번에는 이렇게 잡았으니까 각 근원 사건의 어떤 확률이 동일해서 이 공식을 쓸 수 있죠. 동일 사건의 확률. 그래서 8개 중에 6개다 해서 8분의 6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했죠. 더군다나 두 가지 그 차이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원 사건을 이제 표기하는 방법에 따라서 근원 사건들이 나올 확률이 다 동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근원 사건은 이제 표기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금 두 번째 한 것처럼 이렇게 쓰면 이제 그 equally likely하게 이제 가까이 근원 사건들이 일어날 확률이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강의 시간에 했던 방식대로 확률을 계산하는 게 그 사건에 포함된 근원 사건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를 가지고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그 이제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은 그 여기 숫자는 1, 2, 3밖에 없는데 여기서 7, 8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카운팅하다가 7이 3인지 뭐 2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뭐 또 다른 뭐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앞에 1이라고 써주고 그 카드를 이제 구분하는 기호로 뭐 덧붙여서 뭐 1A, 1B, 1C, 그다음 2도 마찬가지로 2A, 2B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본인이 좀 덜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지? 어, 17학번 박근우라고 하고요. 3.5 보면은 A, B, C, D의 경우가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두 주사위의 눈이 합이 6일 경우고, 앞에서부터 흰색이고 D가 빨간색 주사위라고 하면은 1, 5, 2, 4 막 해서 3, 3, 4, 2, 5, 1 이런 식으로 나오므로 A의 그 근원 사건의 총 합은 5개가 될 것이고요. B 같은 경우도 A랑 똑같이 해서 총 6개가 나오고, C, D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C의 경우에 근원 사건의 개수는 18개, 그리고 D는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총 6가지니까 6가지로 나타낼 수 있고요. 2번은 저는 보통 주사위의 경우 이 문제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정육면체 주사위의 경우 각각의 근원 사건의 확률은 1, 2, 3, 4, 5, 6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 각각의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답을 이렇게 적었고요. 3번에 이제 앞에 확률을 구하는 건데, 총 확률은 36가지가 됩니다. 흰색에서 6가지, 빨간색에서 6가지가 나와서 두 개 곱해서 총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아까 개수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총 개수분의 각각의 개수 나온 거를 분모 분자에 넣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잘 한 것 같고요. 그 보통의 주사위, 특별히 그 바이어스가 없는 주사위인 경우에는 그 앞에서 쓴 것처럼 36가지 이제 근원 사건이 있을 텐데, 그 근원 사건이 어느 게 더 확률이 높고 어느 게 더 확률이 낮고 하는 게 없이 다 동일하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equally likely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확률을 계산하는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뭐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문제라 이런 거는 별로 뭐 재미가 없죠. 그다음에 12번인가요? 4절에 12번 그 두 학생인 것 같으니까
자, 양희연이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0.6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이 0.5일 때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에 일어날 확률 1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니까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A교 B의 확률을 뺀 게 1보다 작아야 되고, 따라서 A교 B의 확률이 0.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배반 사건은 A교 B의 확률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0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네, 잘 발표를 잘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박수빈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16학번 박수인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사건은 배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합사건의 확률 법칙에 따르면은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값에서 A와 B가 모두 일어날 A와 B에 모두 해당되는 사건일 확률을 뺀 것과 같은데 모든 확률은 결국 1보다 작아야 하므로 이것은 1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A와 B가 서로 배반이면은 A 교집합 B의 확률이 0이므로 결국 A 합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을 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A의 확률은 0.6이고 B의 확률은 0.5였으므로 둘의 합은 1.1이고 결국 이것은 합집합의 확률 법칙에 위배되어 가지고 두 사건은 배반일 수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이제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둘 다 그 배반 사건이 안 된다는 얘기를 잘 한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한 거를 약간만 첨가를 하자면 지금 있는 모순은 뭐에 대한 모순이에요?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0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거 이제 위배가 되는 거죠. 잠깐 이제 설명을 할 때 그 합사건의 확률 법칙이 위배된다라는 표현을 좀 쓴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이제 확률은 1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라는 사실이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지금 50분이 조금 지났으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저 또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